일본 경제 긴급 분석, 중동 위기, 엔화 약세, BOJ 금리 딜레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중동 리스크와 그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일본은행의 금리 경로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세 가지 거대한 변수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둘째, 달러 대비 엔화 약세 심화. 셋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 불확실성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번 충격의 출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 중동 리스크, 일본의 직격탄.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 상승이 왜 일본 경제에 특히 치명적일까요?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그 영향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며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최근까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충격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금 일본 금융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성장은 둔화되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보통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수요가 줄어들며 물가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에너지 비용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며 가계 소비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재확대되는 불편한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통화 정책으로 연결됩니다. 3부, BOJ의 금리 딜레마.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관은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은 오랜 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 흐름을 근거로 정책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동발 충격이 그 흐름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합니다. 물가를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비용 상승은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회복세가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곧바로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4부, 채권 시장의 반응.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 국채 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단기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리 인상 기대가 다소 후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일본은행이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환율 시장과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부, 엔화 약세 심화. 환율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집니다. 엔화 약세는 전통적으로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엔화까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비용은 이중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환율 흐름은 물가와 금리 전망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정책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처럼 변수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6부 도쿄 CPI 둔화와 충돌하는 변수. 최근 발표된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해졌습니다. 즉, 디스인플레이션 신호와 재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이 상황은 정책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부 주식시장의 분위기. 한편 일본 증시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강세와 완화 기대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기업의 마진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부 정부의 대응.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축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심리는 단순한 수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가 상승이 장기화된다면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9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앞으로 시장이 주목할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향방, 엔화 약세 지속 여부, 일본은행의 정책 신호, 물가 지표의 재상승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이 5가지가 일본 경제의 단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소입니다. 10부 종합 정리. 지금 일본 경제는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성장은 완만하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물가는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화 정책 경로는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일본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선택은 엔화 방향과 채권 금리, 주식 시장의 흐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과 정책 정상화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를 둘러싼 중동 리스크, 엔화 약세,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딜레마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세계 경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은 도쿄의 채권 시장을 흔들고 엔화 흐름을 바꾸며 아시아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본 경제 긴급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